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시리즈를 해서, 제가 이제 컨택이 가능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 그 감독님들이나, 기타 이제 우리 이 필드에 관련된 분들과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이따금 한 분씩. 그래서 펜사도스 플레이스라는 그런 이제 데이빗 펜사도라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하는 그 유튜브 시리즈 그 비슷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가능한 대로,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대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질문지를 먼저 보내고 답변을 받든지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셀프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제 얘기 그냥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월간 레전드라는 그 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서면 인터뷰로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필요한 자료로만 놓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원래 서울에서 쭉 컸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를 구미에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그러니까 2학년 때 즈음에서 이제 라디오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전자기기. 그 당시 이제 청계천 나가면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키트 파는 게 있었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 5학년 때 그 어떤 계기로 광석 라디오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어 봤어요. 광석 라디오라는 건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안 들어가 있는 라디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납땜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면 부품들 이렇게 돌리는 거랑 몇 가지 저항 몇 가지에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전기 플러그에다 하나를 꼽으면은, 그래서 이어폰을 끼면은 소리가 들리고, 주파수를 이렇게 가면 컨덴서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돌리면은 주파수가 잡히게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이 들리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들리게 된 소리가 야구 중계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청룡기인지 먼저, 그래서 고등학교 야구, 그래서 딱 홈런입니다 하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만들었던 몇 가지에서 전기 꽂고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꼽았는데 거기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품들을 모아서 설명서대로만, 그냥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세뱃돈 받은 걸로 이제 라디오 키트, 제 생각에 그게 아마 79년 그 즈음이니까 옛날이죠. 그 세운상가에서 제 기억이 한 7,000원, 6,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그래도 좀 큰 돈이니까, 지금 시설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트랜지스터 몇 개 들어가 있는 라디오 키트인데, 그거랑 인두랑 이렇게 사봤어요. 전혀 모르고 뭐 심지어 어떤 부품은 얼만큼 열을 가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키트 있고 그러니까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도봉동이었는데 버스 타고 종로까지 가서 세운산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키트를 사서,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무슨 조그만 거 이렇게 깜빡깜빡 가려는 그런 단순한 그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라디오 키트. 그래서 그게 이만한 빨간색 라디오에 여러 가지 부품도 되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설명서에서 저항 번호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번호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꼽으면 되겠거니 하고 이제 샀던 거예요. 당연히 작동이 안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저희 삼촌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트랜지스터는 길게 가야람 나간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기술 쪽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또 그 당시에는 그 공고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나는 대학을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라는 것이 물론 공고를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일반 뭐 기업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기술자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학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공고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 동일계 가산점인지 해서 이제 공고를 나오고 그 관련되는 과로 가면은 이제 학력고사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가산점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게 폐지된 뒤였던 것 같아요. 뭐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냥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뭐 그 서울에 있는 몇 개 공업고등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구미에 살고 계신 이모가 연락이 왔고 거기에 좋은 학교가 있다. 뭐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국립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 아니고 국립이에요. 그래서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9월 달에 시험을 보고 9월 말일 거예요. 결과가 나왔고 합격 통보가 돼서 11월, 12월, 1월, 2월 장장 5개월 남들은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고 뭐 연합고사라고 말했나 그때 뭐 하여간에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때 저는 그냥 학교 등교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환경미화 뭐 칠판 글씨 쓰고 뭐 뒤에 그런 걸 좀 담당해서 출석부 정리하고 출석부 이렇게 출석 줄 긋는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원서에 지원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전자과, 통신설비과 이런 것들은 뭐 무슨 과인지 아는데 정보기술과라는 게 있더라고. 정보기술과 누구도 몰라요. 그 같이 시험 보러 간 친구한테 이게 뭐 공부하는 데냐? 누구도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건 정보기술과를 60명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과는 이제 통신과가 180명 뽑았고 전자과가 360명. 그러니까 6개 반, 3개 반이 있는데 정보기술과는 1개 반이야. 그래서 뭐 여기가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만 예상을 한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그게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닉이라는 그래서 그게 전자계산과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컴퓨터 전공을 82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문교부에서 발간한 교과서는 2권 있었고 개론 같은 거랑 그리고 포트란이라는 그 언어 책 그거 한 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원서를 선생님들이 번역해서 주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연수 가서 공부한 것들 다시 해서 주거나.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제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는 전자계산 전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게 거기서 이미 다 배웠더라고 고등학교 때. 뭐 어셈블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랭귀지는 뭐 당연히 배웠고 코볼, 뭐 포트란 이런 거니까.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나오고 이제 공고니까 뭐 일단은 대학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이제 취업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8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8, 9개월 학원을 등록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8, 9개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을 전공을 하고 들어갔는데 고맘때쯤에 이제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1학년 때 이제 어떤 집이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정하게 되고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계기들이 이렇게 마련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음향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음향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품었던 것은 전혀 그런 기억은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86년도 대학 1학년, 그러니까 1년을 공부했으니까 원래는 85학번이래야 되는데 85년 대입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해서 86년, 그러니까 1년 뭐 재수 아닌 재수를 한 걸로 해서 86학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운대학교 페가수스라는 지금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에 뭐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 같은 걸로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멤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대학 그룹 사운드에 있는 기재라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나이 좀 드신 분들 아시는 다트, 뭐 자가, 제규어, 예, 그런 거. 그래서 이 파워드 믹서에 뭐 앰프 큰 것들이 있고 스피커 몇 개 있고 마이크 그냥 정말 어디 국산 마이크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래 했었던 교회 음악에서의 주천양 선교단이나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 당시에는 어떤 개인이 음향을 어떻게 하게 되고 음향 업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거의 불가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실을 가서 녹음실에서 일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개인이 문 두드려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스튜디오나 이런 녹음실에서는 이제 주로 공고에 이제 취업 지원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훈련을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그 음향계를 이끌어가는 재연배나 재연배 위에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음향을 시작하시고 녹음을 시작하시고 그러셨어요. 어쨌건 이제 그 종교 음악,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음악 쪽에 있는 팀에서 그러니까 86년도부터 거의 90년 전까지 제가 이제 군대를 단기 사병으로 88년도, 89년도 복무를 했는데 단기 사병이니까 뭐 퇴근한 다음에 시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주말도 있고 그래서 그 3, 4년 기간 동안에 공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공연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믹서라고 해봐야 16채널 그것도 이제 8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보유하게 된 16채널짜리 큰 PBA라고 하는 그 믹서가 있었고 뭐 아웃보드 이런 거는 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 있는 EQ 4밴드짜리랑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음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9년도 즈음에서 제가 이제 그 군복무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서 이제 그 제가 있던 그 선교단 거기서 이제 작은 그 아카이 쪽에 녹음 그 시스템 녹음 믹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고맘때쯤에 이제 제가 키보드를 하나를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시퀀싱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곡을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죠. 91년도 90년도 89년 끝나고 89년 90년도 90년도에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에 있는 더 레코딩 워크숍이라는 데로 이제 연수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2개월짜리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규 과정이 1개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가 1주,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슈팅 앤 뭐 해서 그러니까 그 보수하는 거 그런 교육 1주, 그래서 총 7주, 8주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주 동안 기본 과정이 이제 남들 버클리나 뭐 이런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들을 전공들만 해서 한 달 동안 배우니까 되게 빡세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면 이제 개별 믹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새벽 1시에도 끝나고 다음날 9시부터 또 이론 수업하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막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거기를 가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략 한 3, 4년 동안 실무에서 저 혼자 그냥 머리 싸매가면서 어떤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그래도 많이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녹음도 해보고 믹스도 해보고 마이킹도 해보고 여러 악기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이제 뭐 라이브 콘서트 하면서 악기들도 다 뭐 드럼에도 마이킹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대강 이제 90년도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연수를 끝내서 이제 뭐 레코딩을 이렇게 세션을 다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믹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걸 이제 일로 실제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죠. 뭐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있는 필드 그 CCM이라고 하는 그 필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우리 이제 소위 사역을 했던 분들이 계속 음반 작업을 하고 계속 공연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연들 위주로 그 후에도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 전, 그러니까 91년 말부터 이제 하나씩 그 프리랜서로 녹음실에서 레코딩을 하고 믹스를 하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1년 말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91년 말 전에는 주로 거의 99%가 이제 라이브 콘서트 위주의 음향 경험들과 경력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 후반부터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지니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많은 앨범들을 그때 작업을 했고, 뭐 TV 드라마 주제곡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실만한 게 이제 뭐 질투 주제곡, 그거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용 믹스, 그러니까 방송용 레코딩과 믹스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계속 바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92년 말에 92년 말이니까 벌써 30년이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지금 요 사진에 보시는 이제 음향 시스템 핸드북이라는 책을 93년도 여름 즈음에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을 가보면은 그 음향 관련된 책이 딱 2권이 있었어요. 2권. 그래서 거기에 뭐 음향 바이블인가, 방송 음향 시스템 바이블인가 하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그 KBS에서 음향을 하시던 분이 쓰신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도 간간히 해마다 나왔던 그 음향 영상 뭐 설치 매뉴얼인가 그 일본 책. 그래서 그게 그 당시 버전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그래서 그 안에 그걸 보면은 빠찡코 내부의 음향 시스템 설계 뭐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그 책 2권이 있었어요. 딱 2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앞에 설명해 드린 책은 저도 그거를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전기공학적이고, 우리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옛날엔 그냥 이렇게 정말 원서를 종이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놓고 그걸 이제 쳐서, 그러니까 컴퓨터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출처들이 아주 다양한 데에서 관련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모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책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쓰신 분은 그 분명한 노선을 지니고 분명한 방향에서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예, 몇 장을 넘기기가 되게 어려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연히 이제 가까운 출판사 대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다 제가 이제 이거 그런 쪽에 뭐 설명서랑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뭐 그냥 예의상 써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뒤에 이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해주신 이야기예요. 저는 또 그걸 또 철석같이 그럼 출판을 해주실 건가 보다 이렇게 믿고 이제 고맘때 과감하게 할부로 그 매킨토시 LC2였나?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사고 이제 쿼크 익스프레스 그 당시 버전 전자출판을 위한 그걸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음향 시스템 핸드북 그 초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서 실은 제가 많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90년 초, 89년 말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선물을 받은 책이 그 야마하의 사운드 리인포스먼트 핸드북이라는 책. 그래서 그게 진짜 교과서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 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론적인 얘기니까 이론은 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핸드북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일반인의 시점인 와이프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문장이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면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건 이제 책을 한 2개월 가량해서 완성을 해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가져오실, 그렇게 들고 올 줄 모르셨던 대표님은 어쨌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느라고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점에 깔렸죠. 근데 이제 그 출판사가 기독교 서점, 그러니까 기독 서적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이 아니고, 일반 기술 서적이 아닌 거고 기독 서적 출판사였어요. 뭐 어쨌건 저는 몰랐고, 이제 그로부터 대략 10몇 년 지난, 15년 지난 뒤에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책이 한 달 만에 다 반품돼 왔대요. 그게 당연한 것이 주로 기독교 서점에 뿌렸으니까, 책을 교회에 있는 출판, 교회에 있는 서점 이런 데다 막 굽혔으니까 당연히 한 달 만에 다 반품이 되고 그랬는데, 교보문고에서 재주문이 들어왔대요. 10권 더 보내달라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대략 한 12만 권 이상이 이제 판매가 됐어요. 네, 한 30년 동안 12만 권이니까 12만 권이면 되게 많은데, 뭐 나누기 30년 해보면은 뭐 저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이렇게 이제 책이 알려지고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음향에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93년도부터 뭐 대략 4, 5년까지는 엄청나게 나름대로 일을 바쁘게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프리랜서로 했으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녹음실 몇 군데에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들고 들어가서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CCM 쪽에 관련된 이제 음반들 작업을 했습니다. 뭐 제가 또 실제 뭐 편곡이랑 시퀀싱이랑 드럼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99년 즈음에서 이제 애도 3살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애 교육이 우선인 거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꿈꿔왔던 어떤 그 비전들이, 그것들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문화적인 문화적인 일들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한 2년 가량 그 활동을 하다가 뭐 교회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버지니아로 내려가서 한 또 뭐 1년 반 정도 이제 미디어 디렉터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향, 영상, 조명 쪽에 관한 이제 이 통합적인 디렉터 역할을, 그래서 교인들, 봉사자들을, 그래서 최대한 20명까지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20명을 모아서 조명도 하게 하고, 영상 하게 하고, 자막, 뭐 음향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잘 운영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로 이사를 와서 LA에서 이제 19년도 오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그 미디어 회사에서 부서장으로도 일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회사를 차려서도 거기서 이제 계속 미디어 쪽에 관련된 일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정도 즈음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장호정명 워크샵이라는 그 워크샵 그 스몰 그룹을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활동들이 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즈음에서 이제 제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믹싱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믹싱은 사실상 이론이 아직도 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것도 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뭐 말로도 강의로도 설명할 수 있고, 실기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론을 배우고 그거에 맞는 실기를 배워서 그게 확증이 된다면 그게 정확한 기술이니까 그냥 경험이 아닌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모아놓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디오 믹싱 핸드북이라는 책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2015년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 MMC라는 믹스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3기 80한 4분 정도가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랑 믹싱에 대한 공부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싱은 뭐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라고만 말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것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업계에서. 예. 왜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던 믹싱이라는 것은 대략 75년도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나 이런 앨범이 나올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24트랙으로 녹음을 하고 24트랙에서 뭐 여러 가지 녹음해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믹싱을 해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상 믹싱이 중요한 것보다도 뭐 레코딩이 중요한 거고 음악이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서 이제 프로툴이 뭐 대중화되고 뭐 하는 그 2000년대고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이제 뭐 요즘 말하는 그 기술의 디테일한 부분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 아날로그 EQ, 아날로그 컴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세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섬세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 당시 장비들이 나쁜 것이 아닌 거고 그 당시의 작업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걸 예술성이라는 거, 믹싱을 만드는 실력과 기술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게 지금은 그것들이 조금 더 좋은 툴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 그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믹싱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또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배우러 온 분들이 실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본인들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해왔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그러다 제가 이제 50이 되는 해, 그러니까 아마 16년 즈음, 17년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저보다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31 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이가 81인데 예, 제가 50이었으니까 건강하시거든. 예, 전철 타고 뭐 친구분들 만나시고 뭐 일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앞으로 최소한 30년, 35년은 더 뭔가를 할 텐데, 이제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5년, 16년을 그 당시에 이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해요. 예,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계속 가르치는 일 하고 1년에 한 몇 건 정도 프로젝트로 제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뭐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건 계속 그냥 그렇게 편하게 쉽게 늙어갈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게 제 인생의 답일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아들도 대학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8년도,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을 끝낸 게 19년도니까, 그래서 그 즈음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뭐
뭔가를 좀 하는 게 훨씬 더 제 인생이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아예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2019년 8월 달에 이제 미국 생활 20년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물론 뭐 나이는 먹어가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가 제가 그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더듬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혼자서 조용히,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라는 일이 그 내성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서 집중해서 막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분들에겐 이게 천직이에요. 너무나 좋아. 그냥 어디 밥 먹으라는 소리 들어서 누가 끌고 가지 않는 한 그냥 조용히 거기서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즐거움인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해가면서 특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건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경험하고 제가 정리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참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더 믹스 스쿨,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com이라는 그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 오프라인도 이제 간간히 비정기적으로 해왔던 클래스들을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시 시작하게 될 거고, 뭔가 지금 그 해보려는 계획들을 여러 가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어떤 기술과 전체적으로 진짜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술의 경지를 빨리 들어가서 창조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인터뷰니까 계속 누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첫 시간이니까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나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보신 분들이나 뭐 좀 겸연쩍지만 가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나 보면은 꼭 무슨 뭐 이제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유튜브에서 보던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해서 너무나 좋으시다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지 제가 있는 요 좁은 분야에서 한 30년 36년이 넘어가는군요. 그 일을 해왔다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30년 이상 하면 저만큼 충분히 누구나 다 해요. 당연히 다 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략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계속 전문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나눈 것 같이 나눠드릴 거고, 이제 입무자들이나 전혀 개념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과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요 사진이 86년도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트 믹서.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86년도 광운대 재학 시절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86년도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셋업도 그렇고 이게 맞을 거예요. 대학 연합 응원제라고 해서 여러 서울 시내 여러 뭐 홍대부터 해서 고려대도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응원단들이 모여서 응원제를 하는 거, 그 음향 오퍼레이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요 링크도 제가 밑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던 저희 집에 있었던 믹스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클래스를 하던 장면들이고, 클래스를 하고 있는 열심히 반바지에. 그다음에 이제 더 믹스 스쿨이라는 온라인 스쿨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첫 시간이지만 이렇게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안궁이실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뭐 여러분들의 목표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략 이 정도 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구독하시고 유튜브를 한 달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물론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게 있었고 또 많은 동영상들이 이미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